집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는데 눈앞에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리고 거기서 은영이가 내렸다. 은영아?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훤칠한 남자가 따라 내렸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내가 그리던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난 듯했다. 그냥 지나쳤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저기.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뻐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괜히 말을 걸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와 순간 멈칫했다. 저 부르셨어요? 그녀가 입을 뗐지만 나는 굳어버린 상태였다.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던 거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입을 뗐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잔을 가볍게 든 그녀의 모습은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스했다. 그 순간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다. 괜찮으시면 옆에서 한잔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의 제안을 받아줬고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진전됐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다니. 그 말을 만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혼자 오셨어요? 커피를 주문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남자가 은영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남자들이 다가오는 걸 목격할 때가 많았다. 저번에 강남에서 데이트를 했을 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주저없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쁜 여자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그녀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봐도 은영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내 여자친구지만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내 시선을 느낀 건지 그녀가 내게 시선을 돌리더니 환하게 웃었다. 오빠, 왜 그렇게 빤히 봐? 내가 그렇게 예뻐?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쁜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사실을 부러워했다. 나도 그들의 시선이 나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와 함께 걷는 순간마다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한 듯 했고 우리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오빠를 처음 만난 건 낡고 조용한 와인바였다. 떨리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오빠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한없이 거만하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긴장한 채 내 앞에 선 오빠는 내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순수해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을 보고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흘렀다. 이렇게 떨면서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용기도 있고 순수해 보이네. 처음 느낀 그 인상이 좋았다. 나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자랑하려 했고 스펙과 돈, 능력을 내세우곤 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나에게 잘 보이려는 건 맞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귀여웠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의 순수함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나를 단순히 하룻밤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남자였지만 대화를 하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더 대화해보고 싶어졌다. 오빠와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말을 걸어왔다. 혹시나 오빠가 보면 기분이 상할까 싶어 재빠르게 거절했지만 오빠 옆에 있는데도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제 남자친구 여기 있는데요? 남자친구였어요? 그렇구나. 혹시나 오빠가 상처받았을까 싶어 조심스레 오빠의 표정을 살폈다.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봤다. 은영이가 너무 예쁘니까 날파리가 꼬이네. 내 여자친구 자랑스럽다. 오빠의 여유롭고 자상한 모습에 나는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에 내 마음은 마치 꽃이 피듯 활짝 열렸다. 오빠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겐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오빠가 나에게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영이는 얼굴뿐 아니라 내면도 예쁜 여자였다. 내가 하는 어떤 말이든 맞장구를 쳐줬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 예전에 연애에서는 내가 여자에게 맞춰주는 편이었는데 은영이는 달랐다.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시키지 않아도 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오빠, 여기 오빠 먹으라고 도시락 싸왔어.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어. 오빠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잘생긴 게 내 남자친구라니 너무 자랑스러워. 오빠는 마음이 너무 넓은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넓은 남자가 내 거라니.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은영이와 함께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헌신을 하다니 사실 나는 정말 매력 있는 남자였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였다. 친구들도 저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왜 너를 만나냐? 너 뭔가 숨겨진 재산이 있냐? 라며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어딜 가든 은영이 덕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오빠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다. 모르는 여자의 번호로 카톡이 와 있었다. 성훈 선배,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같이 먹어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다. 오빠의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 나를 향한 오빠의 사랑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오빠가 샤워를 하고 나왔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역겨움이 몰려들었다. 저런 순진한 표정을 하고 뒤로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오빠, 어제 집안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거 어떤 일이었는지 물어봐도 돼? 오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아, 그거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야. 자세히 말하기 조금 그렇네. 민감한 문제라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오빠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걸까?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뭔가 찜찜한 걸 남겨두면 관계가 끝장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오빠 핸드폰에 카톡이 와서 봤는데 어떤 여자가 어제 즐거웠다고 하더라. 오빠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기다렸다. 변명이나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빠는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너 나 못 믿어? 설마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영아, 너에게 정말 실망이야. 그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오빠, 이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잖아. 오빠가 집안일 때문에 바빴다면서 모르는 여자가 어제 즐거웠다고 카톡을 보낸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사실은 말하려고 했어. 우리 어머니 발목이 안 좋으셔서 간호사 출신인 미정 씨한테 도움을 받았어. 어머니한테 필요한 걸 추천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대접했을 뿐이야. 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오빠가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네가 회사 일로 바쁜데 어머니 일까지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오빠의 말에 나는 속이 상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먼저 말해야지. 다른 여자에게 털어놓는 게 말이 돼? 이런 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 오빠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음을 다 잡은 듯 차분히 말했다. 미안해. 우리 집안 내력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관절로 고생하셨거든. 너에게 그런 걸 말하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 너한테 이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오빠가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니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 상황을 더 깊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나도 오빠 입장을 제대로 생각 못하고 화내서 미안해. 대신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가장 먼저 말해주기야. 우리는 다시 화해했고 그날도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미정 씨,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동료로 지내자. 나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 미정 씨에게 말문을 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왜요? 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좋다고 하더니. 미정 씨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미정 씨에게 솔직히 끌렸던 건 사실이다. 미정 씨는 매력적이고 나에게 자꾸 다가왔다. 은영이가 있지만 사실 은영이는 내가 처음 상상했던 스타일은 아니었다. 물론 은영이는 예쁘고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준다. 게다가 착하기까지 하다. 어쩌면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나한테 다 맞춰주기만 하니까 점점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졌었다. 그 틈에 미정씨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미정씨 정도면 귀엽지. 몸매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번 밥도 같이 먹고 은근슬쩍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은영이도 미정씨도 모두 잃을 게 뻔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던 내가 한심했지만 결국 결론이 났다. 나는 은영이가 필요했다. 내가 잠깐 흔들렸던 것 같다. 미정씨는 내가 말을 꺼내자 예리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선배, 설마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예상을 못한 대답이었다. 여자친구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고 말았다. 아, 그게 선배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척한 건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면 나를 선택해 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다가 나를 차버리는 거예요? 미정 씨의 날카로운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내가 미정 씨를 이렇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다. 결국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미정 씨 미안해. 솔직히 여자친구를 만나던 중에 미정 씨를 보고 잠깐 흔들렸던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진짜 미안해. 말을 마치자마자 미정 씨가 내 뺨을 세게 때리고 돌아섰다. 얼얼한 뺨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그래, 이걸로 끝이야. 이제 은영이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날 밤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미정 씨였다. 은영 씨, 죄송해요. 임자가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던 건 제 잘못이에요. 이 인간과 있었던 일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문자에는 오빠와 미정 씨 사이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자를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오빠는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빠, 미정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오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오빠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영아, 미정 씨와 식사를 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한 번 더 믿어줄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오빠는 또다시 나를 속이려 했다. 나는 미정 씨가 보낸 카톡 대화를 꺼내 오빠에게 보여줬다. 이게 뭐야? 그건 오빠가 미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어. 너와 있으면 잊고 있던 설렘이 살아나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었다. 오빠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나는 오빠의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이 좋아서 오빠를 만났어. 우리 사이가 한때 권태로웠던 건 알지만 난 오빠를 믿었어. 오빠가 나를 속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를 끝까지 속였어.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마쳤다. 오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다. 은영이와 헤어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몇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은영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늘 나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던 그런 여자였다. 은영이는 정말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여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흔들렸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가 한심했다. 하지만 은영이와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순 없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은영이의 집으로 향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은영이가 우리 집에 와줬지 내가 은영이 집에 온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은영이는 매일 먼 길을 나에게 와줬었다. 은영아, 넌 매일 그렇게 나를 보러 와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2시간쯤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던 중 한 외제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은영이를 보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다. 은영아? 내가 부르자 은영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다가가려는 순간 차 안에서 훤칠한 남자가 내렸다. 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눅이 들었다. 외모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을 것이다. 은영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은영이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었고 그 사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은영 씨, 누구예요? 그 남자가 묻자 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나와 은영이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와 은영이의 추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은영이를 차지할 자격이 없던 놈이었구나. 스스로가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은영이는 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나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은영이는 떠났고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가 나와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난 걸 보고 속이 쓰리긴 했지만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우연히 은영이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결혼을 한 듯 보였다. 사진 속 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아직도 혼자였다. 은영이 이후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다. 은영이는 늘 나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은영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은영이는 나에게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게 온 게 아닐까? 은영이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이 결국 모든 걸 망쳤다. 이제는 안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영이가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은영이처럼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